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험 플랜 119 진행의 정한입니다. 종신보험은요, 말 그대로 피보험자가 사망한 이후에 남겨진 가족들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상품이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이 종신보험의 개념이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연금처럼 수령을 해서 의료비나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게끔 변화하고 있는 것인데요. 노후 생활이 길어진 만큼 이에 잘 대비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변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3세대 종신보험이라고도 불리는 종신보험의 진화 내용, 잠시 후 보험 이슈 진단 시간에서 저희가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험 플랜 119에서는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언제든지 보험에 관해서 궁금하시거나 상담 받고 싶으시면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보험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두 분이죠. 좋은 사람 좋은 보험의 노진희 실장, 프라임에셋 이동호 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드리기 전에 보험 내 다양한 정보를 함께 확인해보는 시간이죠. 보험 이슈 진단 시간입니다. 네, 최근 이 종신보험의 개념이 바뀌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을 3세대 종신보험이다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노진희 실장님, 어떻게 지금 변화되고 있는 거죠? 네, 기존의 종신보험이라고 하면 피보험자가 사망을 하고 유가족이 이제 남은 그 사망보험을 받아서 생활을 하는 게 기본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장수의 시대이고 오래 살다 보니까 종신보험의 주 기능은 그대로 가져가면서 생활비라든지 의료비라든지 연금으로 전환을 해서 쓰는 그런 기능들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의 연금이 아닌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 기존에 다 가지고 있는 기능이긴 한데요. 거기에 기능이 좀 더 업그레이드된 3세대라고 보실 수는 있어요. 1세대 같은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사망을 했을 때 지급하는 보험, 2세대 같은 경우에는 많이들 가입하고 계신 이제 CI가 대표적인 상품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3세대 같은 경우는 기존의 사망 보장을 그대로 가져가시면서 자금이나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이 많이 가능한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것들이 이제 장수의 시대라든지 오래 살고 의료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맞물려서 아무래도 이제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노후가 길어지다 보니까 이 사망 후 유족에 대한 일시적인 보장보다는 현재 살아있을 때 노후 대비를 탄탄히 하자는 의미에서 이런 상품이 출시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팀장님, 현재 이 3세대 종신보험 어떤 상품들이 있고 그 특징은 무엇인가요? 네, 3세대 종신보험의 첫 시작은 S사 생명에서 나왔는데요. 바로 연금 미리 받을 수 있는 종신보험입니다. 이 상품의 보장 특징은 사망 보장과 노후 준비를 동시에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인데요. 기존의 연금 전환되는 종신보험의 경우는 사망 보장 금액을 감액하거나 해지한 후 그 해지 환급금을 토대로 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는 구조였거든요. 근데 지금 3세대의 종신보험은 해지나 감액이 없어도 사망 보장금을 재원으로 연금을 수령하고 그 연금 수령 중에 혹시라도 사망하게 될 경우에 남아있는 사망보험금도 같이 지급해주는 종신보험입니다. 즉, 이 상품 하나로 조기 사망, 은퇴 사망, 그리고 은퇴 후에 연금까지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인데요. 여기에 납입면제 기능도 더해져서 암이나 뇌졸중,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이외에 말기 폐질환, 간질환, 신부전증, 그리고 장애율 50% 이상 시에 납입을 면제해주는 기능도 같이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외에 네네. K사 같은 경우는 의료비나 생활비가 필요할 때 사망보험금을 앞당겨 받을 수 있는 기능도 있고요. N사 같은 경우는 사망보험금의 50%를 일정 시점에 먼저 선지급 받을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보험회사에서 나오는 3세대 종신보험들의 특징이 대부분 제각각 의료비, 연금, 교육비 이런 형식으로 단어는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사망 플러스 노후 준비에 포커스를 맞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실장님 이렇게 새로 출시되는 종신보험은 기존의 종신보험이랑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네, 기존의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는요, 2세대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연금 전환 기능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연금 전환이 하게 되면은 이제 사망 보장이 사라지는 형태라고 볼 수 있고요. 연금을 종신토록 수령은 할 수 있지만, 이제 연금을 수령을 하시다가 돌아가시게 되면 유가족들이 이제 상속을 받는 형태로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3세대 같은 경우에는 연금을 수령하면서도 이제 사망보험이 줄어들지 않는 주택연금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상품들도 볼 수 있고요. 의료비를 이제 쓸 수 있는 그런 형태도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기존의 연금이 이제 종신보험에 있는 기능과는 조금 차이점이 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납입 면제 부분 자체가 50% 이상 장애 상태가 돼야지만 납입 면제를 해줬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이제 3세대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대 뭐 질병들이라든지 암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진단이 돼도 납입 면제가 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돈을 이제 보험회사에서 계속 납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제 고객들이 어떤 뭐 종신보장도 가져가시고 뭐 유가족이라든지 그다음에 생활비나 이런 부분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가장 큰 이제 다른 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종신보험 가입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종신보험 가입 전략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네, 아무래도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종신보험이 나한테 맞냐 안 맞냐 이런 부분을 판단을 하시는 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가 휴대폰 하나를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걸거받는 기능은 기본적인 기능인 거랑 마찬가지인데요. 종신보험을 가입을 하실 때도 혼자서 판단을 하시기보다는 나한테 얼마만큼 잘 맞는 상품인지 적정한지 내 수익과 지출 그리고 부채라든지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파악을 한 다음에 하셔야 되는데요. 아무래도 혼자서 판단을 하시거나 어떤 인터넷상의 정보만 가지고 가입을 하시게 되면 나중에 이제 뭐 손해를 보시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전문가의 좀 도움을 받으셔가지고 전문적인 컨설팅을 받으시는 게 가장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네, 아무래도 너무 다양한 상품들이 있기 때문에 비교하시는데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거나 혹은 보험플랜 119에 전화 상담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보험 이슈 진단 통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잠시 후에는요, 시청자 여러분과 직접 전화 연결 통해서 여러분의 보험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내가 가입한 보험 잘한 건지 궁금하시면요, 저희 전화와 문자 모두 열려 있습니다.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빠르고 확실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청자 보험 고민 상담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잘 모르고 가입하면 손해를 볼 수도 있지만 제대로 잘 알고 가입하면 미래에 대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보험이죠.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떤 보험 고민 가지고 계신지 참 궁금한데요. 첫 번째 시청자분 만나뵙기 전에 간략한 내용은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47세 여성분으로 교보생명의 무배당, 교보다사랑 CI보험에 가입하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필요해 보이죠? 살펴보겠습니다. 2004년 5월에 가입하신 종신보험으로 매달 12만 3천 원 납입하고 계십니다. 암 가족력이 있으셔서 암 보장을 강화하고 싶으시다네요. 네, 시청자분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시청자님 이 보험 11년 정도 납입을 하셨어요. 네. 혹시 뭐 다른 보험은 없으세요? 다른 실손보험은 있어요. 아, 실손보험은 있으세요? 네네. 그러면 이제 암 진단비도 들어 있으신가요? 네, 이 보험에 암 진단비는 들어있어요. 아, 들어 있으신데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건가요? 네, 이게 보니까 80세 만기로 되어 있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보장 기간도 좀 짧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죠? 네, 보장 금액도 1,000만 원밖에 없어서요. 아, 1,000만 원이시고.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어떻게 보완을 하면 좋을지가 궁금하신 거죠? 네. 네, 제가 이동호 팀장님 연결해 드릴게요. 한번 이 암보험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팀장님 암보장 부분을 조금 강화하고 싶으신 것 같으신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암 가족력이 있으시다고요? 네. 어떻게 바로 일가 친척이신가요? 아니면 가족분들 중에서 있으신 건가요? 아니요, 제가 저희 친정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전부 암이셨어요. 아, 그러셨구나. 네. 지금 이 교보 다사랑 CI 보험 이외에 다른 보험은 네. 전혀 없으신 상황이시죠?
아니요, 실손보험은 지금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교보 사랑 안에 실손보험이 포함되어 있나요? 네네. 혹시 이 주계약 가입 금액을 제가 좀 알 수 있을까요? 실손보험은 제가 그 전에 따로 바꾸라 그래가지고 일단 실손보험은 다른 손보사로 지금 가입이 되어 있고요. 아, 예. 예, 기존에 2004년도 가입할 때는 실비가 안 들었어요. 이 보험에는. 아, 네. 실비 따로 가입하신 상황이시고, 네네. 교보 다사랑 CI 보험 안에 주계약 가입 금액 확인 가능하신가요? 아, 예. 네, 얼마 있죠? 아, 3천만 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암 진단비도 따로 있다고 아까 얘기하셨어요. 네. 이게 아까 얘기하시기로 1,000만 원 들은 것 같는데 맞나요? 네. 이 CI 보험은 선지급하는, 그러니까 암이나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물론 중대암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긴 하지만, 네. 80% 선지급형이 보통 일반적이거든요. 알고 네. 계신 거죠? 이 CI 보험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잘 모르는데요. 암 가족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암 보장을 추가하시겠다는 판단은 좋은 판단 같습니다. 지금 이 가입하신 CI 보험과 더불어서 네. 어떤 부분을 더 추가로 해야지 완벽할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지금 교보사랑 CI 보험은 일단 암 진단금은 1,000만 원으로 보는 게 맞고요. 네. 이제 중대한 암이나 뇌출혈 이런 상황에 걸렸을 때 2,400만 원이 추가로 더 보장이 되는 상품이거든요. 네. 그러나 이제 주 보장은 종신보험이에요. 돌아가셨을 때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그리고 이제 부가적인 기능이 이제 80% 선지급형으로 중대한 암이나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이 걸렸을 때 선지급해주는 보험이고요. 그렇다고 보면은 암 진단금이 같이 합쳐진다 하더라도 지금 3,400만 원이거든요. 네. 여기에 가족력까지 있으시니까 염려가 많이 되실 거예요. 네. 제가 볼 때는 이 보험을 유지하시면서, 왜냐하면 가입 기간이 벌써 10년이 넘으셨고, 네. 혹시 특약이 다 갱신형인가요? 비갱신형인가요? 특약은 다 비갱신형이에요. 잘 가입을 하셨네요. 아, 네. 네,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거는, 네. 지금 생명보험사에 이렇게 종신보험 기능 플러스 그 중대한 질병 진단비 플러스 같이 있는 기능이 있는 상품을 하나 갖고 계시니까 네. 손해보험사 쪽에서 암보험을 하나 추가하셨으면 하거든요. 얼마 전에 제가 동창회를 나갔었는데요. 네, 거기서 그 설계사, 친구가 이제 보험 설계사를 하더라고요. 네, 그 친구가 뭐 IMG를 다니고 있다면서 저한테 다시 또 CI 보험을 권했었어요. 제가 암이 약하다고. 그래서 이거를 저도 지금 친구인데 친구라서 무조건 들어줘야 되는 건지 제가 잘 모르니까 그래서 이것도 한번 좀 물어보고 싶거든요. 친구라고 무조건 들어주시면 안 되죠. 이 계약 자체가 지금 다시 CI 보험을 가입하신다면 지금 연령대에 네. 아무리 못 내도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금액이 들어갈 텐데요. 네. 그 정도 금액에 20년 납입이라고 치면은 네. 벌써 계약 금액만 뭐 다 내시는 계약 금액이 전부 다 한 3천만 원 이상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 큰 금액이니만큼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일단 CI 보험의 주 기능은 사망입니다. 근데 네. 부가적인 기능이 거기에 이제 진단금 80% 선지급형인데 네. 이미 CI 보험을 하나 갖고 계시니까요. 네. 이 보험을 잘 유지를 하시고 네. 지금 손해보험사로 제가 암 진단금을 추천을 드리는 거는 네. 아무래도 암도 범위가 있어요. 이제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의 이제 작은 차이는 네. 생식기라든가 그러니까 유방암, 자궁암 이런 거를 일반암 진단금을 지급하느냐 소액암으로 지급하느냐 이게 보험사마다 차이가 조금씩 있거든요. 다만 소형의 보험 일반암을 다 일반암으로 안 주고요. 네, 이제 손해보험사가 범위가 더 넓어요, 통상. 그 손해보험사 아, 네. 중에서도 그렇지 않은 데가 있지만, 네. 통상적으로는 손해보험사가 더 넓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네. 거기에 사실 보험료가 비싼 거는 암 진단금 때문에 비싼 거예요. 모든 보험이든지. 암 진단금이 가장 비싸고, 그 다음에 뇌 쪽이라든가 심장 쪽으로 내려가는데요. 사실 암 진단금의 보험료에 비하면은 뇌 쪽이나 심장 쪽은 크게 비싸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암보험만 단독으로 드시는 것보다 지금 네. 뇌 쪽이나 심장 쪽도 약하시잖아요. 네. 특히 CI 보험은 일단 뇌졸중이 아닌 뇌출혈 범위가 더 작은 거를 보장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에 손해보험사에 3대 진단금을 가입을 하시는 게 더 경제적으로 유리하실 것 같아요.
네. 한마디로 뇌졸중, 암, 급성심근경색을 추가로 손해보험사에 더 가입을 하자. 이제 이런 말입니다. 아, 네. 그러면 지금 제 나이에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암하고 이쪽 뇌 쪽하고 심장 쪽으로 가입하면은 보험료 아직 비싸지는 않겠죠? 지금 시청자분 연령에 네. 암 진단금 한 3천만 원 정도로 추가 가입한다고 예상해 보면요. 네. 보험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한 4만 원에서 6만 원 사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예. 거기에 뇌졸중이 추가된다고 해서 또 몇만 원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한 만 몇천 원 정도 더 올라갈 거예요. 아, 한 2천 네. 정도 추가했을 경우에. 네. 그리고 심장 쪽은 정말로 만 원도 되지 않습니다. 같은 금액을 추가해도. 아, 이제 여기에 네. 혹시라도 조금 더 여유가 되신다면은 손해보험사 쪽에서도 허혈성을, 그러니까 심장 질환 중에서도 조금 더 범위가 넓은 범위가 허혈성이에요. 또 네. 뇌 쪽도 뇌졸중보다 더 범위가 넓은 게 뇌혈관이에요. 네. 이게 퍼센티지로 본다면은 뇌출혈 17%, 뇌졸중 77%, 그다음에 100%가 이제 뇌혈관인데, 그러니까 조금 더 여유가 되신다면은 보험료를 조금 더 추가하시더라도 네. 사실 연령대가 조금 높으시기 때문에 많은 금액은 추가가 안 돼요. 몇백만 원 정도밖에 추가가 안 되겠지만 그래도 뇌혈관과 허혈성을 같이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네. 보험 가입의 목적이 네. 일단 실손을 기본적으로 가져가셔야 되는 거고요. 네. 이제 큰 진단비를 받으려는 게 첫 번째 목적이잖아요. 뭐 이렇게 몇십만 원 정도의 수술비를 받으려고 보험을 가입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여러 가지 수술비라든가 입원비, 입원 특약은 특히 비싸요. 이런 거를 이제 종합보험으로 가입하시기보다 지금은 그냥 진단금 위주로 가입하시는 게 가장 저렴하게 가입하시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더 궁금하신 점 없으시고요? 아니요, 많이 이제 풀었으니까 네. 이제 다시 받아봐야 되겠네요, 이제. 네, 시청자님. 지금 가입하신 이 CI보험 특약들이 비갱신형으로 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일단 유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안보장을 좀 더 추가하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네. 친구분에게 죄송하지만 CI보험을 새롭게 가입하시는 것보다는 손해보험사 상품에 3대 질병 진단금으로 보완해 주시는 게 더 좋겠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좀 네. 도움 되셨나요? 예, 많이 됐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또 앞으로도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이어서 두 번째 시청자분 기다리고 계신데요. 간략한 내용은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47세 남성분으로 건강보험 뉴 새시대 건강파트너에 가입하셨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3월에 가입하신 100세 만기보험인데요. 월 보험료는 22만 5천 원입니다. 3년 갱신 특약이 많은데 유지해야 할지 문의하셨습니다. 네, 시청자분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갱신형 특약이 많으시다고 하셨는데, 그럼 네. 가입하신 이유가 어떻게 되세요? 아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네네. 네네, 아. 필요하다고 얘기했더니, 예, 그렇게 권해줬어요. 아, 지인을 통해서 가입하셨군요. 네네. 혹시 뭐 다른 보험은 없으세요? 네,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아, 그런데 지금 남성분 보험이신데 혹시 남편분이 가입하신 보험이신가요? 네네, 맞아요. 아,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남편분께서 가입하신 이 보험 잘 가입하신 게 맞는지가 궁금하신 거죠? 네, 그런 것도 있고요. 네네. 3년 갱신이 보험료가 많이 오른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네. 얼마나 오르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아, 네. 갱신형이다 보니까 또 보험료가 차후에 많이 오를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좀 걱정도 되시는 것이군요. 네네.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노진희 실장님 연결해 드릴게요. 한번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실장님 자세한 상담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시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가입하신 보험 같은 경우에 지금 2015년도 3월에 가입을 하셨어요. 네네. 그러면 지금 이거 하나 아까 있으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전에는 네. 보험 가입되신 게 전혀 없으셨나요? 예, 이거 있었는데, 네. 더 좋다고 해서, 예, 그렇게 한 케이스예요. 47세시면은 보험료 부분으로 봤을 때는요, 뭐, 그렇게 과하다거나, 뭐, 적다거나 그렇게 보실 수는 없는 부분인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40대, 50대가 되면은
네. 기계도 쓰면은 고장이 나는 것처럼 사람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럼 이제 아프거나 다치거나 하는 부분들을 좀 많이 보완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네. 3년 갱신이 되면서 보험료가 얼마나 오르는지 이 부분 좀 많이 궁금해하셨잖아요. 네네. 네, 저희 나라에 아무래도 이제 의료비 같은 경우에 지출이 제일 많은 게 60세 이후입니다. 네. 지금 미리 이제 보험을 가입하시는 이유는 그때가 되면은 보험료 납입 여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젊었을 때 네. 가입을 하시는 부분이시거든요. 네, 그렇죠. 지금보다 나중에 어떻게 보험료 내실 여력이 더 되실 것 같으신가요? 당연히 아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보통 보장 준비를 하실 때는요. 네. 특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기본이 이제 비갱신으로 가는 게 비곤형인 거고요. 네. 그리고 3년 갱신으로 가시게 되면은 혹시라도 뭐 암이라든지 이런 게 진단이 됐을 때 그 특약에 대한 보험료만 납입 면제가 되세요. 네. 그럼 나머지 부분은 또 보험료 내셔야 되잖아요. 네, 몸 아픈 것도 서러운데 보험료까지 계속 내려고 하면 굉장히 부담되실 거예요. 네, 네. 네. 그리고 지금 47세시니까요. 네. 뭐, 지금 뭐, 이거 외에는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게 지금 네. 삼성화재 상품이잖아요. 네, 그럼 네. 혹시 여기 실손도 같이 들어가 있으신 건가요? 네, 다 같이 있어요. 네. 실손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가입을 잘 하신 부분이고요. 갱신형 특약은 대부분 좀 정리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가장 이성적인 게 뭐냐면은 생명보험 네. 상품하고 손해보험 상품하고 같이 가입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세요. 왜냐면 네. 이 쌍방 간에 서로 이제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생명보험에서 안 되는 게 손해보험에서 되고요. 손해보험에서 안 되는 게 생명보험에서 보장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쪽에 이렇게 치우셔서 하시는 것보다는 양쪽을 같이 가입을 하시는 게 좋고요. 보험료 부분도 보시면 이 정도 보험료면은 두 가지를 같이 충분히 보완해서 가입이 가능하세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지금 혹시 연금은 가입이 안 돼 있으신 건가요? 네, 아직은. 네. 네, 그러시면은 지금 이제 좀 있으면은 40대 후반이시잖아요. 네, 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60세 이후에 이제 생활도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축의 네. 기능이 같이 있는 상품으로 보완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다행히 이제 가입하신 지가 얼마 안 되셨잖아요. 네. 네, 이제 불과 한 지금 석 달 이제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보험료를 앞으로 내실 기간보도 이제 낸 게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네. 빨리 이 부분은 정리를 하시고 보완을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 네. 네. 아, 잘 알아보고 했는데, 네. 예, 그러면 만약에 보완한다면,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생명보험사 거를 이렇게 같이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진단비 부분에서 보시면은 납입 면제라는 부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납입 면제라는 부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나 또 남자분이시기 때문에 네. 가장이시잖아요. 네, 네. 그럼 보험료를 내는 것도 그렇고 아프면 아무래도 직장생활 하시기 좀 힘드세요. 네. 그럼 치료에 전념하셔야 되는데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당연히 하기가 힘드시겠죠. 그래서 네. 납입 면제 기능이 있는 상품으로 이제 활용을 하시는데요. 물론 네. 생명보험사에도 있고 손해보험사도 있기는 합니다. 네. 고객한테 맞는 상품을 적정하게 이제 하시려면은 아무래도 이제 상담을 통해서 하시는 게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으세요. 아, 예,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실장님께서요, 지금 가입하신 보험에서 실손 의료보험은 괜찮다고 하셨어요. 네, 지금 네. 특약이 좀 걱정되셨잖아요. 네. 갱신형이다 보니까 이 부분만 정리해 주시고 새롭게 보완을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좀 도움 되셨나요? 네, 많이 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이어서 세 번째 시청자분 만나봐야겠죠? 그 전에 간략한 내용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45세 남성분으로 삼성생명의 통합 탑클래스 유니버셜 종신보험에 가입하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필요해 보이죠? 살펴볼까요? 2014년 12월에 가입하신 종신보험인데요. 월 보험료는 27만 4천 원입니다. 연금형 종신보험으로 알고 계신데요. 잘 가입하신 건지 문의하셨습니다. 네, 시청자분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 보험 유니버셜 종신보험 가입하셨는데 이유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제가 그 모임에 네, 참가했는데 그 대학교 선배님께서 네. 제로금리 시대에 네. 연봉이 3.5%라고 해서 가입을 했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험도 좀 필요했고 네네. 그리고 연금도 필요한데 한 번에 다 된다 하길래 아, 그러니까 연금도 생각을 하셨고 또 이제 종신보험도 네. 생각을 하시고 가입을 하신 거세요? 네.
그럼 어떤 다른 보험은 없으세요? 보장성 보험이나 뭐 실손이나. 네, 일단 뭐 실손도 조그맣게 하나 있고. 네네. 네, 지금 어쨌든 저 실비는 뭐 저렴해서 네네. 괜찮은데 이게 연금 받는 종신보험이라 네네. 이게 잘 가입한 건지 좀 궁금해서 문의했거든요. 그러니까 연금형 종신보험을 생각하시고 가입을 하셨는데 그게 맞는 건지가 궁금하신 거죠?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동호 팀장님 연결해 드릴게요. 한번 궁금하신 점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팀장님, 시청자님 이 보험 잘 가입하신 거 맞을까요? 맞을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연금 받는 종신보험. 아까 그 이슈 시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저희가 그 1세대와 3세대, 2세대 종신보험에 대해서 각각 설명을 했었어요. 아, 네. 지금 가입하신 탑 클래스 유니버셜 종신, 이 보험은 1세대 종신보험에 가깝습니다. 1세대 종신보험이라고 말하는 게 더 맞겠네요. 네. 아까 얘기 못 들으셨죠? 네. 지금 이게 조금만 더 늦게 가입을, 대학 선배님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조금 더 네. 늦게 만나셔서 지금쯤 가입을 하셨다면은 아마 3세대 종신보험을 추천드렸을 수도 있어요. 지금 3세대 생각하시는 것처럼. 뭔가요? 네? 3세대 종신보험이 뭔가요? 네, 지금 생각하고 계신 것처럼 연금과 또 사망 보장 금액을 동시에 보완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게 지금 현재 새로 출시되고 있는 3세대 종신보험이라고 불리우는 상품들인데요. 네. 지금 시청자분께서 가입하신 이 유니버셜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네. 아주 좀 클래식한 기본적인 종신보험입니다. 이제 다만 유니버셜이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제 네. 중도 인출이나 뭐 납입이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다는 점. 하지만 네. 중도 인출도 해지 환급금 범위의 50% 이내에서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네. 일단 연금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게요. 네. 일정 시점 부으시다가 죄송합니다. 나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찼으니까 연금으로 받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실 거 아니에요. 네. 그때는 이 종신보험, 즉 시청자분께서 사망하시게 되면은 나오는 네. 사망보험금이 그 연금으로 나눠오는 게 아니라 네. 해지가 되는 겁니다. 해지를 하시고 그 해지한 해지 환급금 범위 내에서 나눠서 연금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보험금이 없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사망하시게 되면 그 해지 환급금에 있는 금액은 나오겠지만 처음에 기본적으로 내가 생각했던 1억, 2억 이런 금액들이 나오는 게 아니고 네. 해지 환급금 발생되는 뭐 80%면 80%, 70%면 70% 내가 낸 돈에 그 범위 내에서 쪼개서 나오는 게 지금 가입하신 보험의 진실이에요. 이것도 10년 이상 비과세라고 했는데 네. 그 연봉이 3.5%면은 나중에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사실이 아니네요. 많이 받을 수 있죠. 그러나 단순한 연금이 아니라 네. 종신보험이잖아요. 돌아가시게 되면 어쨌든 사망보험금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그 보험회사에서 그냥 드릴 수는 없잖아요. 지금 네. 내시는 금액에서 그러니까 네. 위험보험료라고 해서 그 사망보험금의 재원으로 쓰는 거를 위험보험료라고 하거든요. 네. 그 위험보험료를 일정 부분 차감하고요. 네. 사업비도 일정 부분 또 차감을 합니다. 물론 사업비 안에 위험보험료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이 부분이 단돈 1, 2만 원씩 떼가는 게 아니라요. 지금 내시는 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떼어가요. 그럼 나머지 부분이 이제 3.5%로 네. 복리 효과를 본다는 건데 네. 그 금액이 사실 얼마나 되겠습니까? 20년 정도 붓고 난 이후에 한마디로 납입 기간이 다 끝난 이후에 네. 그 정도 되면은 아마 이제 지금까지 내신 돈의 원금 이상은 될 거예요. 20년을 다 내시면은. 그때부터 한마디로 3.5% 복리가 조금 효과를 보실 수 있다. 그거는 맞는 말이지만 그 전까지는 큰 효율성은 없습니다. 지금 보험이 실손 보험과 이 종신보험 하나뿐이라고 하셨는데요. 네. 일단 가장이시죠. 네. 가족분들 계시고요. 네. 가족분들도 보험에 많이 가입하고 계신가요? 지금 자녀들도 없어갖고 자식 같은 경우는 자녀 교육 자금을 이걸로 하려고 했거든요. 추가로 또. 이 상품을 그대로요? 네, 같이 가입을 하려고 했는데
하시면 안 되죠. 네. 제가 왜 가장이냐고 이렇게 질문을 드렸냐면은, 네. 어쨌든, 외벌이시거나 맞벌이시거나 어쨌든 아이들이 어리다면은 지금 연령대가 네. 아이들이 이제 클 수는 없는 연령대라고 보고, 네. 아이가 어리다면은 그래도 어쨌든 사망보험금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내가 보험료 납입이 여력이 충분하면은 종신보험, 부족하다면 이제 정기보험으로 가져가는 게 맞는데, 네. 기본적으로 종신보험을 준비하시는 거는 올바른 판단인데, 문제는 내가 출발부터 연금으로 생각을 하고, 연금과 종신을 같이 생각하고 출발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추천을 좀 드리고자 한다면은, 지금 네. 시청자분은 요번에 나온 3세대 종신보험이라고 해서,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금과 종신을 같이 보장받을 수 있는 걸로 재가입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네. 이제 가족분들은 이제 자제분들도 이 상품으로 같이 가입을 하려고 하셨다라고 3.5% 복리 때문에 네. 그런 내용 같은데, 자제분들은 어리기 때문에 오히려 단순 연금이나 저축성으로 그냥 가입을 하시는 게 더 좋고요. 더 유리할 수 있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네. 또 이제 아내분 같은 경우는 보장성으로만 준비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물론 여력이 되신다면은 이제 생명사, 손해사 같이 조합하는 게 최선이긴 하죠. 그러니까 결론은 이 상품은 연금과 종신을 같이 보장하는 상품은 아닙니다. 네. 재가입을 권유드립니다. 근데 보험료가 저축이라 생각해서 볼 때는 부담이 없었는데, 네. 이거 그냥 해지를 해야겠네요. 아무래도 연금, 그러니까 저축성과 같이 생각하고 계시다면은 해지를 하셔야 되고요. 단순 종신만 목적이라면 유지하시는 게 맞지만 그게 아니니까 당연히 해지하셔야겠죠. 저 직접 만나 뵙고 상담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따로 전화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송 시간이라 죄송합니다. 네. 연락 꼭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아까 상담할 때 말씀해 주셨는데, 뭐, 교육자금, 그러니까 목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상품 가입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연금과 사망보장이 모두 다 되는 보험은 아니었거든요. 몰랐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연금보험에 비해서 해지하실 때 그 해지 환급금도 차이가 많이 발생하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해지도 네.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좀 도움 감사합니다. 되셨나요? 너무 고마워요. 네네. 또 앞으로도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네 번째 시청자분 기다리고 계신데요. 먼저 간략한 내용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35세 여성분으로 종양생명의 수호천사 하나로 종합보장보험과 삼성생명의 여성시대 건강보험, 그리고 메리츠 화재의 알파플러스 보장보험에 가입하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수호천사 하나로 종합보장보험은 2009년 4월에 가입하신 80세 만기보험으로 매달 45,400원 납입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여성시대 건강보험은 2001년 8월에 가입하신 80세 만기보험인데요. 월 보험료는 25,400원이네요. 마지막으로 알파플러스 보험은 2013년 8월에 가입하신 100세 보장보험으로 월 보험료는 만원입니다. 기간이 대부분 80세 보장인데 보완해야 할지 문의하셨습니다. 네, 시청자분과 전화 연결 통해서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지금 보니까 3가지 보험에 가입하셨는데 이 보험 말고 네. 다른 보험은 없으신 거죠? 네, 3개만 있어요. 네. 그러니까 보험료는 보니까 괜찮으신 편인 것 같은데 지금 네. 보장 기간이 조금 짧게 느껴지시는 건가요? 예,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요새 계속 100세 만기가 네. 많이 나오다 보니까 네. 갖고 있는 거 보니까 80세 만기가 좀 주더라고요. 그래서 네. 혹시 보완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여쭤보려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그럼 노진희 실장님 연결해 드릴게요. 어떻게 이 보험들 보완하면 좋을지 자세하게 상담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실장님, 우리 시청자님 리모델링이 좀 필요할까요? 네. 시청자님 지금 제가 상품을 보니까요. 유지를 굉장히 잘하셨네요.
네네. 예, 지금 삼성생명 상품 같은 경우에 2001년도에 가입하셔가지고 20년 납이신데 80세 만기까지 보시는데 지금 14년 정도 납입을 하셨어요. 네네. 네, 그래서 보통 이제 가입하시면 중간에 많이 뭐 해지하시거나 하는 경우 많이 있으신데 일단 네. 가입을 하셔서 유지를 하신 건 굉장히 잘하신 것 중에 하나고요. 네. 지금 이제 보장 기간이 80세가 좀 짧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네, 그래서 보완을 드리자면 이제 기간적인 부분하고 이제 상품 내용 좀 봐야 되겠지만 진단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는지 좀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는데요. 네. 지금 문의 주신 것처럼 이제 기간 부분에서 이제 보완을 한다라고 한다면 네. 보험사마다 가지고 있는 이제 기능들이 있습니다. 네. 혹시 뭐 감액 완납이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아니, 못 들어봤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 이제 삼성생명 상품 같은 경우에 보장 기간은 80세까지시잖아요. 네. 냈던 거를 해지를 하고 새로 가입을 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손해나는 부분도 좀 있으실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예전에 가입했던 상품들이 장점인 상품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가지고 가셔야 되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낸 돈에서 내가 냈던 돈만큼만 보장을 받으시고요. 네. 대신에 이제 보장 금액이 줄어드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네, 가령 이제 진단비가 만약에 암 진단비가 2천만 원이라고 하면 네. 이제 내가 낸 걸로 계산을 했을 때 뭐 진단비가 1,500만 원 정도 줄어드는데요. 대신에 이제 보장 기간은 80세까지 그대로 가져가시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냈던 보험료가 있으시잖아요. 네. 그쵸. 그런 보험료들을 가지고 새로운 보장을 준비를 하실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인데요. 네. 각 보험사마다 기본적으로 다 탑재가 돼 있습니다. 보장성 같은 경우에는. 네네. 왜냐하면 기존 걸 다 유지를 하고 새로 가입을 하시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여력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이제 문제가 생기실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기능들을 좀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메리츠 화재 같은 경우에 보험료 되게 저렴하시네요. 네. 네, 10,000원이신데 혹시 네. 이게 실손 의료비로 가입을 하신 건가요? 실손을 한 것 같아요. 아니, 보장- 제가 이건 조금 한번 봐야 될 부분이신 것 같아요. 지금 2013년도 8월이시잖아요. 네. 이때 당시에 실손 의료비 같은 경우에 이 정도 금액으로 가입을 하시기가 힘드시거든요. 네. 왜냐면 지금은 이제 1년 갱신 15년 만기니까 10,000원대나 15,000원대 이제 보험료가 가능한데요. 네. 지금 고객님 가입하실 때는 이런 보험료는 거의 힘들다고 봐야 돼요. 아,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손 의료비 쪽보다는 어떤 플랜형의 상품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래서 보장 부분도 좀 같이 봐볼 필요가 있고요. 네. 지금 이제 납입하신 기간이 좀 길기 때문에 네. 기능적인 부분 좀 활용을 하시고 냈던 보험료를 이제 그걸 계속 내는 게 아니라 새로운 네. 보장 부분을 보완을 하시면서 추가적으로 조금 금액적으로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분명한 게. 근데 네. 그쪽으로 보완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으세요. 아, 그런가요? 네, 혹시 지금 뭐 보험 이렇게 가입하시고 뭐 아프거나 이런 적은 없으셨나요? 네, 그런 건 특별히 없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없으셨으면 천만 다행인데요. 아무래도 사고가 네. 한번 발생하면 또 리모델링이나 이런 부분도 좀 제약이 많이 있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 부분도 생각하셔가지고요. 네. 요거는 전문적으로 좀 컨설팅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으신 것 같으세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보안은 특별히 뭐 따로 해지를 하거나 그럴 필요는 특별히 없다는 얘기네요? 일단은 지금 네. 감액 완납이나 이런 부분들 자체가요. 아, 예, 예. 네, 하시기가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아, 예, 예. 그래서 누구의 도움을 받으셔서 이건 진행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네네. 따로 추후에 상담을 좀 받아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우선은요, 이 보험들 유지해 주시고요. 이제 부족한 보장 부분을 조금 저희가 보완을 해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이 보장 부분을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본 후에 꼼꼼한 상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요, 네, 방송 끝나고 더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전화 고민 상담을 모두 진행해 봤습니다. 이렇게 내가 가입한 보험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저희 전화와 문자 모두 열려 있습니다.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돈 낭비 없이 실속 있게 챙길 수 있는 보험 리모델링. 자, 과연 어떤 방법으로 내게 꼭 필요한 보장만 살뜰하게 챙겨가셨는지 자세한 내용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컨설팅을 의뢰하기 전 25세 남성분은
삼성화재의 건강보험 뉴 새시대 건강파트너에 가입하셨습니다. 올해 가입하셨는데요. 100세 보장에 20년 납으로 매달 17만 1,000원 납입하고 계셨습니다. 네, 컨설팅을 진행하기 전 이 남성분의 보험 가입 상황이었는데요. 실장님, 이분은 이제 어떤 이유 때문에 컨설팅을 신청한 거죠? 네, 이 상품 같은 경우에 이제 어머님이 가입을 이제 시켜주신 상품이세요. 그리고 이제 지인의 소개로 통해서 삼성화재에 가입을 하셨는데요. 이제, 아드님이 이제 나이가 25살이고, 이제 뭐, 어떠냐, 이거 상품이 어떤지 좀 궁금하셔서 점검 차원에서 저한테 이제 의뢰를 하신 그런 케이스예요. 근데 가입을 하실 때 보험료 부분이 조금 이제 많은 것 같아서 여쭤봤더니 만기에 환급되는 형태를 원하셔서 이제 그렇게 가입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25살이고 17만 1,000원이면 적은 금액이 아닌데요. 실제로 보장 부분에서 봤을 때는 이제 갱신되는 부분이 굉장히 또 많았었고 적립되는 부분이 또 그렇게 많다라고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보완을 해서 저축도 가능하면서 어떤 보장 부분도 가져가시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뭐 연금이나 재원으로 쓸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조금 컨설팅 진행을 한 부분인데요. 이제 뭐 실손이나 이런 부분은 당연히 가져가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제 뭐 보장 부분에서 이제 진단비나 수술비나 입원비 이런 부분도 조금 보완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제 진행을 한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께서 아드님을 생각해서 가입해주신 보험이셨는데요. 그러면 리모델링이 어떻게 진행이 됐죠? 네, 지금 기존에 이제 가입하신 상품 같은 경우에는 실손 부분이 같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입원비 부분은 이제 첫날부터 입원비가 나가는 부분도 갱신이긴 하지만 그 부분은 제가 유지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보험료 부분이 무조건 비갱신이 많다고 해서 또 좋은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실손 의료비 부분과 그리고 이제 입원비 부분은 가져가실 수 있게끔 해드렸고요. 그리고 만기에 이제 100% 환급을 원하셨기 때문에 저축의 기능을 조금 더 강화를 시킨 S사의 종신보험으로 이제 보완을 해드렸습니다. 보장 금액은 아무래도 5천만 원 정도로 들어가 있긴 하지만 추후에 이분이 이제 자녀분이 결혼을 하시게 되고 하면은 뭐 사망보장분이 더 필요하실 수는 있겠죠. 근데 나이가 어리시기 때문에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도 가능하시고요. 기간 자체가 길어지기 때문에 나중에는 내가 낸 것보다 돌려받는 돈이 더 많기 때문에 연금으로도 활용도 가능하시고요. 어느 정도 시점이 됐을 때는 뭐 인출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기능도 가지고 있으면서 생명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술특약이 좀 강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술특약 부분은 좀 보완을 해드렸는데요. 안타깝게도 이제 생명보험사도 몇 개 회사 보험사를 빼고는 수술특약도 지금은 다 갱신의 형태로 되어 있긴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제 상해라든지 뭐 아프거나 했을 때 종에 따라서 수술비가 나가는 부분은 손해보험사보다는 강점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보완을 해드렸고요. M사의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좀 어리시기 때문에 100세까지 진단비 가져가시면서 혹시라도 이제 뭐 그런 부분이 있으시게 되면은 납입 면제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금액 자체가 생명보험사보다는 진단비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첫날부터 입원비도 비갱신 형태로 이제 세팅을 해드린 그런 케이스예요. 실제로는 이제 어머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믿고 가입을 하시는 거는 당연히 이제 좀 뭐 당연하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정리하는 과정에 조금 많이 껄끄러워하신 부분은 있으셨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보험료는 내가 내지만 보험금은 보험사에서 줍니다. 그래서 항상 점검을 한번 좀 받아보시고 누굴 믿고 가입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얼마만큼 잘 가입을 하셨는지 그 부분 확인하시고요. 다행히 이분 같은 경우에는 가입하신 지가 얼마 안 되셔서 이제 빨리 이제 정리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케이스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가지고 계신 상품이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분명한 거는 나중에 추후 보완을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되는데 이제 추후 보완을 하실 때는 갱신형 상품으로 보완을 하시는 게 보험료 부담도 적고 이제 보장 금액을 늘려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리모델링을 진행하셨을 때 기존의 보험에서 감액 처리를 하셔서 보험료를 조금 저렴하게 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종신보험과 진단보험을 추가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진행을 하실 때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셨는지 포인트를 한 번 더 짚어주시죠.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저축 기능 부분을 굉장히 좀 강화를 많이 시켰고요. 그리고 이제 뭐 종신보험이니까 당연히 죽어야만 나오는 게 아니냐라는 부분도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기본적인 이제 기능을 그대로 가져가시면서 저축의 기능도 같이 가져가실 수 있게끔 종신보험으로 그건 보완을 한 거고요. 진단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나이가 아직 어리시기 때문에 100세까지 놓고 봐도 75년 동안 보장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간이 일단 100세까지 가면서 진단비 부분이 이제 늘을 수 있는 그리고 이제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진단이 되시면 납입 면제도 가능하신 그쪽 상품으로 제가 그거는 보완을 해드린 겁니다.
네, 그런데 실장님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이요. 좀 전에 방송을 하실 때 보험 리모델링을 할 때는 생명보험사 상품이랑 손해보험사 상품으로 조합을 해서 가입하는 게 좋다라고 하셨는데 이번 컨설팅도 그렇게 진행하신 건가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수술비 부분을 가장 크게 예를 들 수가 있는데요. 수술비 같은 경우에 이제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에 특정 질병, 상해 수술비, 질병 수술비 금액 자체가 크지가 않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우리 기술이 발달을 하다 보니까 뭐 매스를 대는 수술들은 거의 잘 하지 않고요. 아무래도 뭐 감마 나이프라든지 레이저라든지 복강경이라든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수술들을 많이 이제 하시게 되는데요. 거기서 이제 입원 기간은 짧아지게 되고 수술비 부분에 대한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질병을 예를 들자면 수술비 30만 원 가지고 커버하기에는 굉장히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보험, 생명보험사의 이제 수술티켓 같은 경우에 종에 따라서 금액 자체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상품 가입을 하실 때는 한 회사에 한 손해보험사, 한 생명사가 아니라 양쪽을 골고루 가져가시는 게 제일 안정적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 리모델링을 통해서요, 보험료는 오히려 조금 더 저렴해졌는데요, 질병보장과 사망보장까지 꼼꼼히 챙겨가신 것이 특징이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리모델링 사례를요, 화면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의 문자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 모두 좋습니다. 저희 전화와 문자 모두 열려 있거든요. 언제든지 보험에 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주저하지 마시고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저희가 빠르고 확실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시고 계시거든요. 첫 번째 문자창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8289님이십니다. 보험 가입을 어떤 순서대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네요. 팀장님, 보험 가입에도 순서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좀 질문이 포괄적이긴 한데요. 재산이 많으신 분들은 보험을 단순 보장성으로만 생각하지 않으시고 세테크로도 활용을 하시거든요. 일반적인 은행 계좌가 아닌 보험 계약은 말 그대로 계약이기 때문에 뭐 피보험자, 수익자, 그 계약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면에서 세테크를 활용하시지만 지금 질문의 핵심은 이 세테크는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일반 평범한 직장인 분들의 보험 가입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를 여쭤보신 것 같아요. 아무리 말해도 모자르지 않은 게 일단은 실손 의료비를 가입하시는 거고요. 아직까지 저는 이렇게 다니면서 실손 의료비를 가입 안 하신 분들을 종종 봐요. 이분들은 젊으시기 때문에 아직까지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사람 일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나로 인해서 내 가족들이 더 힘들어진 상황이 올 수 있는 거를 가장 저렴한 금액으로 커버할 수 있는 게 실손 의료비거든요. 일단 첫 번째는 실손 의료비를 가입을 하시고요. 경제적인 보험 가입 순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돈이 조금 드는 가장 적게 들고 보험 가입은 하고 싶고 뭐 이런 순서를 말씀하신다면은 뭐 입원비라든가 여러 가지 수술비, 치료비 이런 것들을 넣는 계약보다는 아까 첫 번째 전화 상담분 상담했던 것처럼 진단금 위주로 넣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입원비라는 게 하루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입원했을 경우에 나온다는 입원비가 있는데요. 이 질병 입원비, 상해 입원비 이런 것들이 좀 비싸요. 보험료 자체가. 그러니까 나는 하루에 3만 원씩 입원했을 경우에 받는데 건강한 성인이 1년에 입원을 과연 얼마나 할까요? 물론 안 좋은 일 있으면 오래 하시겠지만 하지만 우리가 보험 가입을 하고자 하는 목적은 매일 3만 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큰 질병에 걸렸을 때 그 진단금을 받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생활에 부족함이 없게. 그래서 두 번째로는 3대 질병 진단 자금을 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좀 여유가 되신다면 마지막으로 연금이라든가 저축, 그리고 가장이라면은 종신보험에 가입하시는 게 가장 올바른 순서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입에도 순서가 있었는데요. 먼저 의료 실손보험 먼저 준비해 주시고 그 후에 3대 질병 진단금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그 후에 여력이 되신다면 다른 경제적인 목적의 보험 상품도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문자 상담도 모두 진행해 봤습니다. 네, 보험플랜 119에서는요. 방송이 끝나더라도 시청자 여러분의 전화와 문자 고민 상담 모두 받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보험에 관해서 궁금하시면요. 주저하지 마시고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저희가 그 보험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플랜 119,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저는 이 두 분과 함께 인사드리겠고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